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돌입니다. 예. 사실 제 이름 앞에 이렇게 AI라는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알파고의 그런 대국의 영향이겠죠. 오늘 알파고의 대국 전, 후, 또 지금 현재 AI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알파고의 대국을 좀 돌이켜 보면은요, 참 대국 전엔 정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1, 2국이 끝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국의 그런 바둑을 두면서도 느꼈고요. 그 이후 장시간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졌는지, 왜 나빠졌는지, 왜 패배까지 이루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바둑에선, 대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거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저보다는 알파고가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걸어왔던 바둑에서 인공지능에게 우위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심정이라는 게 참 복잡 미묘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감정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예전에 과거 알파고 얘기를, 과거의 승부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바둑계 변화, 또 그걸 통해서 우리 AI의 그런 생각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바둑계는 정말 그 이후에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2017년도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면서 바둑 프로그램이 정말 쫙 깔렸어요. 누구나도 쉽게 바둑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알파고의 대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패배한 것도 물론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왜 알파고, 인공지능의 바둑이 더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느껴지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바둑을 잘 두면 창의적으로 느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알파고 마스터 버전, 상위 버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게 됐습니다. 알파고 마스터는 우리 인간이 두지 말라고 배웠던 수들을 정말 거리낌 없이 두어옵니다. 사실 그 수가 그렇게 어려운 수들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기사들은 그런 수들을 두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어릴 때 그렇게 두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두지를 못합니다. 커서 프로가 되고 또 성적을 내는 그런 기사가 되었음에도 두지를 못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없다 보니까 알파고의 바둑이 더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왜 우리가 AI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지, 왜 AI와 협업을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바둑 프로그램이 쫙 깔리면서요, 예전에는 프로 기사들이 바둑의 기술 발전, 바둑의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지를 보고 공부를 하는 시대가 온 것인데요. 이러면 우리가 상향 평준화되고 절대적인 1인자는 나오기가 힘들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완전히 정반대로 가버려요. 하이 랭커와 상위 랭커의 차이는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이제 하이 랭커가 상위 랭커를 이기는 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그 이유도 아마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위 랭커가 하위 랭커보다 얘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겠죠. 탑 랭커들은 또 탑 랭커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참 알파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은 룰이 명확하고 한정적인 상황에선 AI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사실 비단 바둑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2022년 11월 30일이죠. 챗 GPT가 나오면서 산업 전반에 그런 AI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바둑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차가 오히려 벌어진다고 했죠.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격차가 벌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AI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AI를 잘 활용하신 분들은 예전에 3, 4명 이상의 몫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격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격차의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결과물이 확 나오면서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점진적으로 격차가 일어났습니다만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 번 격차가 벌어지면 나중에 쳐다도 못 볼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히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AI 시대는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자신의 역량이 되는 시대인데요.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또 다시 창의적 질문으로 돌아가는 저는 순환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질문하고 판단하고 소통하고 다시 질문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을 정말 루틴화해서 계속해 나가는 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주도적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바둑을 뒀습니다. 30년간 바둑을 둬왔는데요. 7살 때부터 바둑에 있어서만큼은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것이 저의 바둑 인생 또 제 인생의 큰 힘, 자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래 들어서 정말 SNS, 각종 미디어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라는 것이요, 정리되지 않은 정보들은 그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만 주죠.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혼란만 줍니다. 그럼 이 정보들을 결국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혼자만의 시간,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시 질문하는 순환 과정과 거기에 더해서 정말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그래야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고요, 깊이 있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두실 차례인데 정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창의적인 한 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강연 예.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돌 교수님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 관객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럼 아, 이 현장에서 예. 들어온 질문 중에 먼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알파국 대국 때 느끼셨던 감정, 두려움, 분노, 호기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당시에 뭐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AI와의 대결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나아가고 협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AI를 같이 나가는 협력자로서 파트너 혹은 도구로 그래서 제 발전을 이뤄나가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파고 대국에 관한 질문이 또 들어와서 여쭙겠습니다. 직관이란 단어를 그 대국 이후에 많이 사용하셨어요. 직관. AI는 계산으로 판단하지만 인간은 때로는 느낌 혹은 바둑기사가 느끼는 직관으로 승부를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AI가 직관과 이 느낌까지 흉내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직관의 감각 그런 느낌이요. 저는 아직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몇십 년 후에 뭐 짧게는 10년 네.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결국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AI가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부분에서 AI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인간과 AI가 조금 이게 좀 성격이 다르다,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했을 때 시너지가 더 날 수 있지 않을까, 아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 알파고 이후에 등장한 블루스팟 개념은 바둑의 전략적 사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블루스팟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 두어야 된다. 그 자리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두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두어가기 위해서 제 많은 후배 기사들이 그 AI를 보면서 협력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프로 기사들은 대부분 AI를 통해서 학습한다고 하셨는데요. 인간 특유의 감각에 살아있는 인간다운 기보도 여전히 존재합니까? 그건 지금 현재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의 바둑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의도를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자신만의 무슨 바둑을 만들어간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후배들이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시 그러니까 바둑을 사람의 손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바둑 두는 걸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의도를 파악해야 자신만의 바둑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조만간에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이 모든 패턴을 학습해서 완벽한 판단을 내리는 세상이라면 이 인간은 이 불완전함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AI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최소한 뭐 근미래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AI가 완벽한 그런 세상이 온다면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면서 뭔가를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AI도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AI와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수가 나오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바둑을 좀 취미로 둬와서 이세돌 교수님의 굉장한 팬인데요. 요즘 제가 바둑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렇게 게임으로 하다 보면은 이 게임마저도 AI가 너무 발전해서 네. 제가 도저히 못 이겠더라고요. 그럼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바둑 연습할 때 좀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마추어분들은 사실 AI가 나와서 접근성이 오히려 좀 좋아진 부분도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I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좀 바둑의 기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에게 바둑을 패한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제는 바둑을 잘 두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바둑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아까 게임도 말씀하셨는데요. 바둑 외적인 게임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AI가 게임도 잘하겠죠. 하지만 그걸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더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선 질문에서 불완전한 AI와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AI와 인간의 공존, 이 이상적인 그림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처음에 설계하는 것은 인간이죠. 구상하고 설계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결국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피니시를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일 겁니다. 근데 이 중간적인 부분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는 AI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큰 흐름이고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이 중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네. 조금 더 AI를 활용해 나가면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그런 그런 것들을 좀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세돌이라는 인간에게는 알파고와의 대국 이전 이후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바둑을 은퇴를 한 것이겠죠. 정말 큰 변화네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은퇴를 하느냐 마냐면 제가 결단을 내린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은퇴를 한 결정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에 맞게 뭔가 변화하려고,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변화하려고 결단을 했던 것이 그래도 아주 잘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 요즘 수업 중에 보드 게임 제작을 가르치신다고 예. 이제 들었는데요. 그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처음에 구상하는 거죠. 구상. 네, 처음을 시작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부분도 어렵겠습니다만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죠. 처음을 시작하면 AI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중간 부분은 언제든지 쉽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AI에 또 협업을 하면 금방 만들어지는데요. 처음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이는 AI와의 협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은 결국 인간이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죠. 구현하고 상상하고 뭔가를 만들어놔야 그 다음부터 AI와의 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이 가장 어려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류 사회 전체로 봤을 때 AI를 상대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확실한 경쟁력이라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저는 결국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관이나 통찰 이런 것 동안 그런 창의력이겠죠. 네, AI가 흔히 말하는 창의력이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 또 흉내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흉내에 불과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창의성 있어 보이는 네.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보였던 건데요. 네. 물론 맞습니다. 고정관념 없는 AI가 어느 정도 창의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네. 그냥 창의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순간적으로.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에. 그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진짜로 창의적인 걸 만들어간 것은 결국 인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목표나 프로젝트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좀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둑을 은퇴하고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은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네. 그 이후에 저는 두 번째쯤 스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 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경험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해 나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혹은 요청이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청중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늘 수능이죠. 수능 네, 날이라 그렇죠. 예, 그런 수능생분들이 자신의 그런 본연의 실력을 발휘해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에 AI와 공존하는 시대를 누구보다 먼저 체감한 이세돌 교수님의 경험과 통찰,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네, AI는 우리를 대체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해를 통해 나만의 수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 귀한 경험과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무대 뒤쪽으로 모시겠습니다.